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안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재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다발성 경화증과 연관되어 있는 안과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질환들을 이겨내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하여 병변이 생기게 되면 보는 부분이 떨어지는 시력 저하, 그리고 눈을 움직이는 기능이 떨어지는 눈 운동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가 생길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중요한 질환이 시신경염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시신경염은 다발성 경화증에 의한 염증으로 인하여 시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고, 그리고 눈 운동 이상은 눈 운동을 담당하는 뇌의 한 부분에 염증이 발생하여서 눈 운동이 마비가 되어서 복시가 생기는 질환들을 의미합니다. 오늘은 이 두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고자 합니다. 시신경염은 다발성 경화증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 중 하나입니다.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15에서 25% 환자에서는 먼저 안과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 다발성 경화증을 진단하고 신경과랑 협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이 결국은 절반 이상이 시신경염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신경염은 다발성 경화증의 첫 신호가 될 수도 있고,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뇌 이외의 증상으로 가장 흔한 증상이므로 안과 검진도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신경염은 어떤 질환인지 벌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시신경이 어떤 구조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눈이 있으면 눈이랑 뇌를 연결해주는 고속도로와 같은 그 신경 다발을 시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은 아니고요. 눈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 정보가 시신경을 통해서 뇌로 가서 사물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고속도로에 염증이 생기면서 시기능이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시신경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신경염에는 어떤 증상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염증이 생기니까 시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물이 뿌옇게 보이거나 흐리게 보이거나 구름이 낀 것처럼 잘 안 보이는 증상이 매우 급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한눈에 생길 수도 있지만 동시에 두 눈에 다 오기도 하고, 한눈에 생겼다가 시차를 두고 반대편 눈에 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야 이상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보는 시야의 범위가 좁아지거나 어두워지는 현상을 말하고, 시력 저하뿐만 아니라 시야 이상도 대부분의 환자들이 경험을 하는 증상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색각이 달라 보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그런 색감이 아니라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흐려지면서 우리가 알던 그런 색감이 굉장히 칙칙하게 느껴지거나 흐리게 보입니다. 특히 원색을 볼 때 이러한 증상들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통증입니다. 통증이 없이 이렇게 시력이 떨어지는 경우라면 다발성 경화증에 의한 시신경염이 아닐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동반되어서 이러한 시기능 저하가 있다면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시신경염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통증의 양상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가만히 있을 때 아프진 않습니다. 눈을 이렇게 돌린다라든지 어떤 부분을 보려고 이제 시선이 이동할 때 눈뿌리가 아파가지고 눈을 움직이기 싫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러한 통증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증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눈이 시리거나 눈이 건조하거나 눈에 무슨 모래알 들어간 이런 느낌과는 좀 매우 다릅니다. 또한 환자분들 일부에서는 대비감도 저하를 호소하십니다. 대비감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를 들면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옷을 볼 때 흑백을 이렇게 경계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런 경계가 뭉그러져 가지고 그 경계가 선명하지 않는 현상을 대비감도 저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안과에서는 시신경염에 의한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앉아 사진을 찍습니다. 정말 간단합니다. 플래시가 한번 터지고 나면 사진이 다 찍혀져 있습니다. 이 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시신경염으로 인한 시신경의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OCT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는 눈 안에 있는 신경의 단면을 보아서 시신경이라든지 망막의 변화를 보는 검사인데 굉장히 빠르고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의심이 되면 바로바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사들은 시간도 얼마 소요되지 않고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금식을 하거나 다른 준비를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월하게 빨리 결과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검사에 대한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 바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검사는 구조적인 변화를 보는 검사인데 지금 보여드리는 검사는 기능을 평가하는 검사들입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안과에서는 시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력만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안과에서는 시야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턱을 올리고 안에 있는 모니터를 보고 계시면 대략 한 3분에서 5분 안에 시야를 정밀하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할 때는 오른손에 버튼을 쥐어 드리는데요. 그 모니터에 있는 작은 점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확인하셔가지고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눈을 움직이셔도 됩니다. 저 검사 장비 안에서 컴퓨터가 환자분들 눈을 모니터링해서 깜빡거리거나 눈을 돌릴 때는 그 검사 결과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할 때 힘드실 때 쉬었다 하셔도 되고 잠시 눈을 깜빡거리셔도 되는 검사이므로 이 검사도 굉장히 수월하게 받을 수 있고요. 검사를 하고 나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인 경우는 시야 검사가 다 하얗게 보이는데요. 시신경염이 발생하게 되면 오른쪽처럼 새까맣게 보이지 않는 시야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다른 검사로는 빛을 쪼여줬을 때 동공이 쪼그라드는 동공 반응 검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눈에서 빛을 쪼여줬을 때 그 빛이 뇌로 가는 속도라든지 세기를 측정하는 시유발 전위 검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염이 의심될 때는 안과로 내원하셔가지고 이러한 검사를 바로 받으시고 결과를 바로 판독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판정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신경과와 안과가 협진하여서 치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성기에는 즉시 고용량 스테로이드 정맥 주사를 하게 됩니다. 대략 3일에서 5일 정도 하고 스테로이드 주사가 끝나면 먹는 스테로이드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 고용량 스테로이드 주사를 하게 되면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력 회복이 빨라지고요. 눈 통증도 빨리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스테로이드를 쓰기 때문에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혈압이나 혈당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수면장애, 소화불량, 특히 체중이 많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신경염 급성기 이후 스테로이드를 조금씩 감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많은 상담을 통해서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신경염의 원인 질환은 다발성 경화증뿐만 아니라 시신경 촉수염, 모구라고 하는 여러 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다발성 경화증은 비교적 그 예후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시력이 서서히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력의 회복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시력의 양은 굉장히 회복이 빠른 편입니다. 0.3이 1.0으로 올라가는 경우는 굉장히 빨라지는데 시력의 질의 회복은 굉장히 더디거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색감이라든지 대비감도는 시력이 잘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발병 전과는 조금 떨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경과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치료가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눈에 시신경염의 흔적이 남습니다. 그 흔적을 시신경 위축이라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보이는 사진처럼 정상 시신경은 노란색을 띠고 있지만 시신경염을 앓게 되면 시신경이 하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경의 두께를 측정한 검사에서도 정상은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신경을 하고 나서 흔적이 남게 되면 흔적이라는 경우는 얇아진다는 건데요. 얇아지는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시신경염을 하고 나도 그 시신경염에 의한 위축은 조금씩 남게 되어 있습니다. 시신경염은 결국 재발이 굉장히 중요한 관리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에 의한 시신경염이 비교적 회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이 재발이 계속 잦아져서 이런 손상이 누적되게 되면
치료는 잘 되고 염증은 잡았는데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 그런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신경과 진료를 보시면서 안과 협진도 같이 보셔가지고 그 시기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안 좋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오시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재발하고 치료 인터벌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설령 염증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신경염을 앓았거나 지금 말씀드린 증상을 유사하게 느끼신 분이라면 즉시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바로 치료를 받는 것이 재발에 의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시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 운동 이상은 실제 다발성 경화증에 의한 안구 합병증인 시신경염에 비해서는 비교적 드문 질환입니다. 이 현상은 왜 생기냐면 우리 뇌에서 뭔가 보고 싶을 때 눈을 움직이게 하는 뇌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뇌의 부분에 다발성 경화증이 침범을 할 때 눈이 잘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즉 눈이 마비가 생기는 현상인데요. 환자가 오른쪽 눈을 왼쪽으로 보고자 하는데 눈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마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마비 때문에 두 눈이 같은 방향을 봐야 되는데 서로 다른 방향을 보기 때문에 복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도 시신경염처럼 굉장히 급성으로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눈 운동 이상도 다발성 경화증에 의한 안과 합병증 중에 하나입니다. 이 눈 운동 이상은 눈 운동을 담당하는 3번, 4번, 6번 뇌신경마비가 단독으로 생기기도 하고 복합되어 생길 수 있는데 흔히 많이 생기는 타입은 눈이 오른쪽 눈을 왼쪽 눈으로 가게 할 때 못 가는 현상 또는 왼쪽 눈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을 때 못 가는 이러한 현상들도 자주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잘 회복이 되고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고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치료를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복시가 있을 때는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한쪽 눈을 가리고 다녀서 복시를 좀 완화하거나 또는 복시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을 때는 복시를 교정하는 렌즈를 저희가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프리즘 안경을 일시적으로 착용하면서 복시를 완화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치료를 하고 나면 시력이 회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력은 회복되지만 시야결손이라든지 색감 저하, 대비 감도와 같은 굉장히 정교한 시기능은 조금 더 오랫동안 회복하지를 못하거나 영구히 후유증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재발입니다. 재발이 누적되게 되면 치료가 잘 되어서 염증을 조절은 하지만 회복하지 못하여 저시력으로 빠지는 경우도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에 대한 즉각적인 치료 그리고 재발률을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해서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장기적으로 그리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경염 재발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은 다발성 경화증 치료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발성 경화증에 대해서 굉장히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으신다고 하면 이러한 재발을 뚜렷하게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다발성 경화증으로 인한 안과합병증인 시신경염 그리고 마비사슬로 인한 복시를 다루었습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 질환을 더 잘 관리하고 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잘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